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외모도 단정하고 대화도 무난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벽이 느껴졌던 적.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관계가 발전될 듯 말 듯 애매한 흐름만 이어졌던 적. 그럴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내가 별로였나? 그녀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꼭 여러분 탓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성욕, 즉 성적인 욕구의 강도는 단순한 호감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과 생활 방식, 그리고 신체적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남성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 바로 성욕이 강한 여성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야한 농담을 잘 받아준다고 해서 성욕이 강하다고 생각했다면, 혹은 노출이 많거나 개방적인 스타일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적극적일 거라고 착각했다면 오늘 내용이 꽤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 티를 잘 내지 않거든요. 저는 다년간 피트니스 트레이너이자 여성 호르몬에 관한 실전 코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커플의 연애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죠.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밀당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관계를 원하는 여성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성욕이 강한 여성을 외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신체적 힌트들. 둘째, 개방적인 태도와 진짜 성욕 강함을 구분하는 법. 셋째,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법칙. 그리고 이 핵심 정보들은 영상의 중후반부에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 연애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팁도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연애를 실질적으로 바꿔줄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성욕이 강한 여자들의 진짜 특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에겐 신기할 정도로 공통된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경향이라는 점에서 보셔야 해요. 모든 여성이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어깨입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대체로 어깨가 넓은 편이에요. 어깨 넓이는 단순히 뼈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체형 중 어깨가 발달했다는 건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은 성욕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죠. 남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성호르몬이지만 여성에게도 일정 수준 존재하며 이 수치가 평균보다 높은 여성일수록 성적 에너지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털이 많은 여성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나 얼굴에 잔털이 진하거나 눈썹이 굵고 짙은 편인 경우, 이런 외형도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눈썹이 진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신호가 함께 보일 경우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들은 몸 자체가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쉽게 말해 육덕진 스타일이라 부르기도 하죠. 마른 체형보다는 적당히 살집이 있으면서 근육이 느껴지는 체형. 운동을 좋아하거나
생활 속 활동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형 역시 남성 호르몬과 대사율, 근육 발달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여성들은 성욕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특징들만 듣고 그럼 여자는 털 많고 어깨 넓으면 다 성욕이 세단 말인가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호르몬의 흐름이에요. 외형은 단지 그 흐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생김새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과 생리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연애 초반의 여성을 관찰할 때 도움이 되는 팁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팔에 잔털이 있는지, 눈썹이 짙은지, 어깨가 넓은지 같은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눈여겨보게 되죠. 혹은 손의 골격이 다부진가, 발걸음이 당차고 활력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작지만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 악수나 스킨십을 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감,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본능적인 인상이지만 꽤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들은 과연 관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일까? 모든 남자에게 똑같이 대할까? 아니면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정말 관계를 깊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깨, 털, 눈썹, 체형, 활력감. 이 모든 것은 성욕과 연관된 호르몬 흐름의 외적 징후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외형적인 단서를 통해 성욕이 강한 여성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태도와 성향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 차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개방적인 여성을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도 잘 통하고 농담도 잘 받아주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선이 생기면서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닙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 해도 암무하거나 쉽게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성일수록 기준이 더 명확한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 진짜 성적으로 에너지가 강한 여성들은 그만큼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없이 섣불리 몸을 섞는 것에 신중한 경향이 있어요. 겉으로는 털털하고 유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꽤 오랫동안 관찰한 후에야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성을 개방적인 성격이라 착각하고 성급하게 다가가면 그 순간부터 경계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욕이 강하지 않은 여성이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욕구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성의 반응을 천천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진솔한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시작하죠. 만약 대화를 할수록 그녀의 기준과 철학이 드러난다면 그건 성욕과 무관하게 관계에 대한 진지함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여성일수록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관계에서 쉽게 끝낼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요. 이쯤에서 남성분들이 던질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여성이 성욕이 강한데도 아무렇지 않게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성적 에너지가 차올라 있지만 가치관이나 종교 혹은 과거 경험에 의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성을 판단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보다는 그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짜 성욕이 강한 여성은 외형이나 농담 한두 마디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신중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놓치면 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런 숨은 신호들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진입장벽입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여성일수록 외려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 다소 의외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이들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진지한 관계가 아니면 선을 명확히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쉽게 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히려 안전장치를 스스로에게 걸어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시작 자체를 조심스럽게 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입 장벽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 웃지만 일정한 선 이상으로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빈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사적인 만남 제한에 대해 미묘하게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남성들이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만 실은 그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을 고호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진입 장벽이 고정된 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한 신뢰와 연결이 쌓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허물어지기도 해요. 다시 말해 이 여성들의 핵심은 기준과 조건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지만 자신이 신뢰하고 마음이 끌리는 상대라면 충분히 깊은 관계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남성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입 장벽을 억지로 넘으려는 시도입니다. 강한 언변이나 밀어붙이는 스킨십, 지나치게 빠른 감정 표현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진입 장벽을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 꾸준한 배려, 신뢰 쌓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이 스스로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과의 관계는 그 자체로도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잘 다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입 장벽이 서서히 낮아지는 시점, 즉 여성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는 겉으로 크게 티를 내지는 않지만 섬세하게 살펴보면 분명한 변화들이 보입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여성일수록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 시작은 대부분 자발적인 접근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엔 먼저 연락을 하지 않던 사람이 먼저 안부를 묻거나 함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가려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경계가 풀렸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점이 바로 관계의 깊이가 결정되는 갈림길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자신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에너지가 욕망인지 아니면 관심과 존중인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성이 여성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마자 관계를 급하게 밀어붙이거나 섣불리 스킨십의 강도를 높이려 하면 그 여성은 곧바로 이 사람도 똑같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녀의 작은 변화에 감사하면서도 차분하게 다가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르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일수록 감정이 쉽게 깊어지는 만큼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 초기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번 신뢰가 형성되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애정을 표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고 상대방에게 감정을 아낌없이 드러내죠. 바로 이때부터 관계의 본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성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가 어쩌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이 고백할 타이밍인가? 이쯤에서 스킨십을 시도해도 될까? 와 같은 고민이 들기 마련이죠. 이런 때일수록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보다 반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 여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히 보일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반응하는 것이 훨씬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연애 스타일은 굉장히 주도적이면서도 섬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고 동시에 관계를 스스로 이끌어가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역할은 리드보다 조율에 가깝습니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함께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단순한 감정 소모가 아닌 진짜 에너지가 오가는 깊은 연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문이 열린 후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성욕이 강한 여성들과의 연애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할 수 있어도 그 안에서는 아주 강한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 여성들은 관계에 있어 단순한 애정 표현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와 자기주도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만큼 감정의 몰입도도 높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올바르게 흘러가지 않으면 관계는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들은 형식적인 관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정해진 날에만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평소의 대화나 스킨십 속에서 꾸준히 교감을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들은
자신이 가진 성적 욕구뿐 아니라 감정적인 기대도 함께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전한 동반자를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가까워졌다고 해서 상대의 감정이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변화에 민감합니다.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또 조용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지속적인 관심과 존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화할 때는 단순히 듣는 것보다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질문과 리액션을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 말 했었잖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처럼 과거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선택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죠. 예를 들어 스킨십을 하더라도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녀가 먼저 감정 표현을 하게 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진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뢰가 깊어질수록 욕구도 함께 열린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관계 안에서 감정의 깊이만큼이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거리두기를 하면 그 에너지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결국 이들과의 연애는 서로가 감정과 욕구의 파동을 함께 조율해가는 일종의 공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속에서 성욕이 강한 여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공통된 신호들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더 실전적인 감각을 얻을 수 있겠죠. 실제 연애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특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많은 남성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신호가 분명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30대 중반 남성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 동료로 알게 된 여성과 몇 달 동안 우정을 쌓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이 워낙 털털하고 친구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커피 한 잔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잡았고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녀의 옷차림도 평소보다 더 여성스러웠고 대화 중에 자꾸 눈을 마주치려 했던 게 신호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먼저 대놓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반응을 허락합니다. 다시 말해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남성일수록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는 40대 초반 남성 B씨의 경험입니다. 그는 소개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두세 번 정도 만났을 뿐인데 갑자기 여성이 나는 혼전순결주의야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거절처럼 들려 실망했다고 했지만 이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가 성에 대해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이들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고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성욕이 강하다는 것이 곧 관계를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런 여성일수록 자신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며 그만큼 관계가 깊어질 때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죠. 중요한 건 처음부터 여성이 관계에 대한 조건이나 철학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경계가 아니라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진지하니 당신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라는 무언의 메시지 말이죠.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런 여성과의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욕구가 자신을 압박한다고 느끼면 단박에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관계 초기에는 욕망보다 감정, 육체보다 신뢰를 먼저 다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여성의 작은 행동과 태도 속에 어떤 신호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이 반응의 방식이 결국 관계 전체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을 동시에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감정과 신체가 함께 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육체적 관계만 빠르게 진전되면 오히려 더 큰 벽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남성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착한 남자가 되려고 하거나 반대로 매력 어필을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걸 맞춰주고 끌려다니는 태도는 결국 매력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무리한 리드나 강한 접근은 거부감을 키우게 됩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그 중간 지점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되 자신의 중심을 지닌 사람, 이런 남성을 신뢰하고 끌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접근은 질문을 통한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넌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껴? 요즘 감정이 어떤지 말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은 단순한 관심 표현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파악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소통은 성적 긴장감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해주죠. 강한 여성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스킨십의 주도권을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관계 초기에 손을 잡거나 팔을 감싸는 행동을 할 때 그 반응이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미묘하게 불편해 보인다면 절대 거기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이런 터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리듬에 맞춰주지 않으면 관계를 다시 닫아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불편하지 않아? 같은 배려 있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강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여성 스스로 관계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성욕이 강한 여성은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그 욕구를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녀는 마음을 더 깊이 열고 더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성욕이 강한 여성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혹의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반응하고 그것을 함께 맞춰가는 방식. 이게 바로 관계를 지속시키는 진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고 해서 매일 강렬한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에너지를 조절하고 일상 속에서 감정적으로 충전되는 관계를 더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소한 배려, 작은 관심, 그리고 꾸준한 대화가 오히려 육체적인 교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욕이 강한 여성의 특징과 관계에서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앞에서 잘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여성일수록 감정 기복이나 상처에 예민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은 관계를 단번에 끝장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가벼운 여자라는 편견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성적인 욕구를 드러냈을 때 은연중에 이 여자 좀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태도나 눈빛, 반응 속에서 그런 판단이 드러나면 여성은 곧장 감지합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여성은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일 뿐인데 그것을 얕보는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감정 없는 스킨십입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육체적 접촉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분위기에 취해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감정 교류 없이 물리적인 접근만 하게 되면 여성은 이 사람은 나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성욕이 강한 여성은 육체와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없는 접촉은 곧 거부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통제 욕구입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 솔직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도 일정 부분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어떤 남성들은 이런 태도를 불안해하며 자꾸만 확인하려 들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일과 친구 관계, 사적인 시간까지 통제하려 들면 여성은 점점 지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을 억누르는 관계보다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에서 더 큰 애정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성적 긴장을 조장하는 언행입니다. 관계 초기에 지나치게 농도가 짙은 농담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성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성욕이 강한 여성이라고 해서 늘 그런 분위기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신뢰와 감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죠. 성적 긴장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수는 관계 이후의 태도입니다. 만약 어떤 계기로 인해 성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이후에 갑자기 연락 빈도가 줄거나 감정 표현이 줄어들게 되면 여성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열었고 감정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이례적인 경험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곧바로 관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특히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이런 경험을 몇 번 겪고 나면 그 뒤부터는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실수들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존중입니다. 단순한 배려나 예의 이상의 그녀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 감정이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정과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는 여성을 부정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응원도 함께 담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성욕이 강한 여성의 신체적 특징부터 시작해 관계를 맺는 방식, 관계 속에서 보이는 감정의 흐름,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핵심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깨나 체형, 눈썹 등 외형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입니다. 둘째, 개방적인 태도와 성욕 강함은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감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감이 매우 중요하며 욕구보다는 이해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피하려면 상대방을 얕보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실천 가이드로 들어가 볼까요? 1단계. 관찰과 경청부터 시작하세요. 여성을 판단하려 들기보다는 조용히 관찰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무심한 듯 세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2단계. 신뢰 쌓기에 집중하세요. 스킨십이나 감정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3단계.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주세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관계의 흐름을 이끌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4단계. 욕구보다 공감을 우선하세요. 육체적 친밀감은 감정적 연결 위에 쌓여야 건강합니다. 감정에 공감하고 감정의 표현을 존중해 줄 때 자연스럽게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5단계. 지속적인 정서적 교감을 유지하세요. 관계가 안정된 후에도 관심과 소통은 계속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그녀의 감정을 궁금해하고 함께 느끼는 시간을 자주 만들도록 하세요.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잘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해보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말에 미소 지었는지 기억해보기,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돌아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은 깊이 있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욕이 강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은 더 성숙한 관계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용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는 오늘 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